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연이틀 빨간불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반등 장세입니다. 잘 또 즐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주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주 초반의 피로감을 좀 많이 덜어내면서 그래도 아마 복구의 많은 기쁨들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가장 신나신 분들이 현금 많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현금 투입 작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있어서는 또 많은 갈등 장애를 겪게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런 반등장에서 예상이 조금 못 미치게 반등폭이 진행이 되거나 수익 복구가 빠르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답답한 갈증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 주세요. 저희 질문 다 받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윤여민 FP 함께할 예정인데요.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바로 토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화 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두 분께서 전화 받아주실 거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으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확인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또 신속한 답변 저희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감이 가라앉나 싶기도 했는데 지금 약간 불안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을 장악했다. 루칸스크에 포공격을 진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약간 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오후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저희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이 뉴스를 어떻게 또 오후장에 좀 반영을 하게 될지 면밀한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될까요? 네,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 궁금증들 함께 해결해 보면서 1시간 또 진단쇼 운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전문가님 저희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도 아마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계실 것 같고 만약에 포트에 아예 그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다면은 나도 하나 정도는 편입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주셨는데 총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단수가 길지는 않지만 이틀 동안에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러시아 공습 경보도 있었고 어제 이제 FOMC 의사록 확인도 좀 해야 됐었고 오늘 보니까 뉴스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격설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오버인지 아닌지 확인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대외 변수를 다 건너뛰고 외국인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동향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리오프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종목을 좀 골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 하는 그 형태가 명확한 것 같아요. 기존의 주도주는 NFT, 그다음 메타버스, 2차 전지 이쪽이었잖아요. 모 기업에 좀 안 좋은 노이즈도 들렸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건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지금 개인들 하는 걸 보게 되면 신주도주가 아닌 구주도주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눌림목이다 생각하시고. 그런데 외국인들의 동향은 역시나 공매도와 대차장고를 늘리면서 IT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리오프닝이냐? 저도 오늘 좀 놀랐는데 오늘 9만 명입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픈데 여기까지 예측을 하질 못했어요. 주변에 이제 또 확진자가 있는 걸 보니 약도 주지 않고 뭐 슈퍼 면역자가 되라는 소린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식과 연동성을 지어 본다면 끌고 가겠다는 확진자가 얼만큼 나오든 사회 정상으로 가겠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일 정부 정책인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소식은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렇다면 리오프닝을 봤을 때 역시나 항공, 여행, 의류, 면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좋습니다. 뭐를 골라도 이제 섹터를 골라도 좋으신데 조금은 기업에 네임드가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후발주자를 찾아가면서 하는 반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항공의 예를 든다면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미크론이 얼마가 나오든 국제 여객 수요는 늘어날 거고 국내도 여행을 가겠다는 소리죠. 그럼 네임 밸류가 있는 것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면세에 대한 정책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호텔 신라라든지 조금은 네임 밸류가 있는 기업에 선정을 해서 조금 짧은 투자 기간보다는 조금 길게 사회 정상화, 오미크론 20만 명이 되든 30만 명이 되든 조금 더 긴 투자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최우선 픽으로는 항공주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를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LCC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눈여겨서 보신다면은 또 좋은 또 이 리오프닝 관련주 순환매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힌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먼저 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저희 채팅창 게시판에서도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시장 지금 급변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이 변동이 또 되찾기가 쉽지가 오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0.8% 하락으로 이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가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바로 수직으로 꺾여 내려옵니다. 지수대 0.2%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고요. 2,738포인트 나타났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네요. 네, 한시 구간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님의 종목으로 저희 출발해 볼게요. 이 종목도 최근에 이 전쟁과 관련해서 급등락이 큰 종목입니다. PJ 메탈. 네, 요거 먼저 골라봤는데요. 스카이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6,030원이시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PJ 메탈은 어제까지 급락분이 나오다가 오늘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5.3%, 6%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장중고가는 6,000원이 일단 회복이 됐었습니다. 13% 넘어가는 급등에서 윗꼬리, 밑꼬리 모두 다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공격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PJ 메탈을 어떻게 봐야 될까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그 공략하신 포인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쪽으로 공략을 좀 하신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제 정세에 따른 테마 이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조금 PJ 메탈이 그래도 성장성은 없지만 흑자 기업이니까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알루미늄, 구리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 기업은 이제 알루미늄 중에 탈산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양제철 아시죠? 거기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압출에 쓰이는 이제 좀 어려운데 중간 재료인 발렛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깊게 하는 건 뭐 주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시청자님이 공략하신 포인트는 아무래도 전쟁이 될 거고 원자재 급등이 되겠죠. 그에 따른 퍼포먼스와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중국 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옆 동네에서 혈맹 국가라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도 뿔이 났고 지금 남의 집 잔치에 찬물을 끼얹었고 공습경보 뭐 철수했다. 조 바이든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았다. 철군이. 근데 오늘 지금 나오는 뭐 속보들 이것이 오보인지 진짜인지 알 길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뭐 우크라이나가 먼저
포공격을 했다. 참 어렵죠. 그러면 시황의 변동에 따라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종목을 택하셨고 급등락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공략을 좀 했는데 이런 전쟁이라든지 FOMC 의사록에 흔들리지 않을 종목을 저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어찌 됐건 퍼포먼스를 이용한 공략.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조금은 급등락을 견딜 수 있는 손절매, 좀 더 러프한 손절매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식이 정말로 찐인지, 진짜 속보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추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 포인트는 그렇게 훌륭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6,030원인 거 보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것 같고, 어제 오늘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지금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소식이 진짜고 만약에 또 보복 공격이 이어진다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 예측 부분이 아니고 정치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동계올림픽 화합과 평화를 펼쳐야 되는데 혈맹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겠다. 쇼일 수도 있고 무엇이 불편하겠느냐? 중국이 불편하겠죠. 양해도 앞두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플로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기술적인 손절매가 좀 답인 것 같습니다. 손절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5일선 이탈 시 종가 기준 5,300원. 목표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이 소식이 찐이라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6,7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속보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타이밍이어가지고요. 이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는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외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포공격을 먼저 날렸다. 그게 현지 시간으로는 한 2시 40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매체에서 조금 더 사실 보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진위 여부에 따라서 일단 좀 가격대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민주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거를 저희가 찐과 아니냐 요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시면서 계속 제가 또 체크해 드릴게요.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실 확인 필요하다라는 점 열어놓고 진단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다음 종목은 임성진님 모셔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는 21,500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전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결과가 또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게만 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글쎄요. 차바이오텍이 21,5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지금 인내를 많이 하신 상태신 것 같으세요. 네, 16,400원까지 주가는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바닥을 또 확인을 했죠. 네, 15,500원에서 신저점 경신이 됐고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6% 밖에는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바닥 찐바닥 이것도 확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저는 그 제약바이오 공략하실 때 시청자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뭐 저는 종목에 관해서 가리지는 않는데 뭐 제약바이오라고 못하고 뭐 IT 반도체는 뭐 해야 되고 이번에 2차 전지 사태 보셨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실 거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차바이오텍이 줄기세포한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런 정말 아주 캐캐 묵은 재료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접근하셨거든요. 21,500원.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참 메리트 있는 구간이죠. 주가는 회귀 현상이 있으니까 시세 초입부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한 말로 이것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때 무조건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줄기세포가 좋아서 이렇게. 그건 다른 문제죠. 지수도 봐야 되고 이 종목의 성장성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신사업도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니까 임상 실험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되죠. 원래 이 회사는 줄기세포도 맞지만 비형 간염 백신으로 원래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기 난소 부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때가 1월 20 말경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27일, 28일 경으로 알고 있는데 주가가 뜨지 못했어요. 임상 계획을 지금 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게 이제 나온 거 아니고 작년 건데 NK 세포 이제 배양 동결한다고 이런 뉴스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치가 제약 바이오가 갈 때 임상 실험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뭔가 빅파와 계약 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출 이전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선도 물질을 이전했다든지 등등의 과정으로 뉴스 플로어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줄기세포의 뉴스 플로어를 탈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남아 있어요. 실제 지금 보니까 이 NK 세포 배양 동결 기술을 국제 학술지에 기재까지 했거든요. 10월 26일 날 기재했습니다. 10월 26일 날 기재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접근한 날이거든요. 제가 지금 줄을 그어놓은 날입니다. 주가는 뜨지 못했어요. 국제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제이퍼목은 헬스케어도 1월에 있었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글쎄요. 아직은 바닥권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밸류에이션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에 잣대를 댄다. 기준 가치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틀려서 저는 그렇게는 못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기업이 올해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 과연 올해 다시 한번 뭐 여기 퇴행성 허리 디스크도 하고 있거든요. 또 비형 간염 백신 그리고 여기 조기 난소 부전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종속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MG 제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했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그거에 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21,500원에 10%인데 탈출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지수가 등락 과정에 있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고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뭐 러시아 뭐 대외 변수들도 막 나오고 있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좀 확보를 일단 첫 번째 하시고요. 그 투자 기간은 제가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등의 목표가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타는 건 반대 의견 드리고요. 물을 타면 제약 바이오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을 타실 바에는 다른 종목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승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IT 반도체 요즘 자동차가 싸니까 그냥 자동차를 뭐 조금 사서 6개월 보유한다든지 하다못해 은행주도 있고요. 반등 목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손절을 15,500원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안 하신 거 보니 비중은 부담이 없으신 것 같아요. 10%니까. 반등 목표가 2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추가 매수는 생각하지 말자. 네,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반등 시에 매도하실 수 있는 가격대 잡아드립니다. 지금 뭐 종목을 볼 여력이 조금 없기도 하죠. 저희가 이 속보 때문에 지수가 워낙에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저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게시판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에너비스 상 관련한 네, 남국군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진짜 뜬금포네요 라고 저희 김요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미국 신한해요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코스닥님께서도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고 계신데 갑자기 뭐 나온 뉴스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거는 다 마찬가지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희가 심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수가 낙폭을 줄입니다. 다시 네, 코스닥이 0.2%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제가 강보합권에 도착했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폭을 다시 조금은 회복을 하면서 0.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선물도 갑자기 뭐
뭐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받았다고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요것도 좀 제한이 되네요.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100 선물이 0.7, 네, 다우는 제한적으로 빠집니다. 0.3% 마이너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조금 침착하게 네, 대응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리하시는 종목들도 이런 좀 관점에서 좀 천천히 네, 보시고 네, 결정해 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조금 여유 가지고 저희 이 뉴스도 네,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이대빵님 네, 모셔볼게요. 이대빵님의 종목은 넥스틴 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9,300원이시고 비중은 25% 넣고 계세요. 넥스틴 뭐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을 잡으셨습니다. 현재가는 56,500원 네, 집계가 되면서 큰 손실은 아니세요. 약간 손실권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신고가가 작년에 83,000원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낙폭이 좀 있네요. 지금 신고점 대비해서는 32% 정도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넥스틴 보신 적 있으세요? 김문 전문가님? 저는 조금 생소하네요. 넥스틴. 네. 네. 본 적 있습니다. 회사 괜찮고요. 이제 APS라고 APS 그룹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룹사 이제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APS 그룹에 반도체 이제 전공정 중에 패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웨이퍼 미소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퍼 미소 패턴 결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뭐 유명한 도이칠란드, 프랑크푸르트, 이름까지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중국 등등.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후공정 장비나 후공정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케이크도 예쁜 게 좋다. 그러면서 하나마이크론이었죠. 예쁜 게 좋다. 패키징 쪽이었지만 지금 대세군이 후공정이라고 해서 전공정이 더 안 좋다거나 전공정이 기술력이 필요 없다거나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완전히 모든 기술력은 전공정에서 끝나고 넘어오고요. 단지 이제 지금의 대세군이 후공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신테크라든지 PSK라든지 머니가 IPS까지 정도 굉장히 전공정 회사들 튼튼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전공정 안에서 웨이퍼 이제 결함에 관한 검사 장비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후공정까지 오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미소 패턴 이걸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죠. 한번 볼까요? 작년에 매출액이 593억인데 영업이익이 238%,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네요. 이분이 왜 이걸 사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40%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매출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받쳐준다는 거고 APS 그룹주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문제는 없네요. 우리 시청자님 단가도 59,500원에 25% 걱정하실 필요 없죠. 최근에 박스권 등락 과정을 이용해서 사셨고 6만 원 돌파를 노리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시청자분들 질문 올리셨을 때 이분이 왜 이걸 사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유도 있고 기업도 괜찮은 기업을 고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전공정에 바람이 불지 그다음에 수급과 매기가 넥스트로 좀 더 갈지 유신테크로 갈지 PSK로 갈지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종목의 이제 선정에 관한 것보다 숲은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공급 계약을 제가 좀 봐보니까 빠르게 괜찮네요. 12월 달에도 SK 하이닉스가 하고 168억 계약했네요. 그러면 12월 달 거니까 4분기, 1분기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정확하게 제가 공시는 안 열어봤고 그럼 1분기 거를 좀 볼까요? 1월 5일에도 계약을 했네요. 얀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139억 원 계약했네요. 매출액 대비 28%.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월 4일부터 1년 계약했네요. 2022년 12월 1일. 이 부분이 이제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실적은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하나 넘겨두고 기술적인 거 한번 보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세 번째 밸류에이션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도주 섹터로 올 수 있느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자님의 비중인 것 같아요. 25%가 적절하느냐? 그건 저보다 시청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주식은 내가 이만큼 비중을 했는데 부담스럽다. 그럼 철수해야 됩니다. 내가 50%를 갖고 있는데도 나는 걱정이 없어. 상관없습니다.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15% 갖고 있는데도 나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거를 팔고 싶고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파셔야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의 걱정을 보니 투자 기간 확보가 안 되셨어요. 넥스트를 사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단타인지 얼만큼 보유할 건지 또 물렸을 때는 어떠한 대응 방침을 세울 건지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전문가랑 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채택봇을 노리겠다 하면 김성애 앵커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 좀 길게 중장기 투자 전략했을 때 7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텐까지 해서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약간 뉴스 때문에 시장 대응하시다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은 제가 여기까지 좀 여쭤보고 싶고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조금 남겨주시고 떠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뭐 주식 팔아야 손쉬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걸로 하시고 마음 좀 푸근하게 제 얼굴 보시면서 그릇이 큰 남자니까 마음 편안하게 찌라시 확인하지 마시고 본인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믿으시면 김수경 앵커님께서 이것이 오보인지 아닌지 알려드릴 겁니다. 좀 편안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에서 저희한테 행복함을 가져다주는 찐 미남이라고 자체 평가해 주신 네, 김민 전문가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나 재치있게 또 답변을 남겨주시고 가셔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저희도 시장 또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CNN이라던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로이터 통신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지금 서방 언론 쪽에서는 조용하네요. 이게 긴급 타전해가지고 나오는 쪽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도 깜짝 놀랐다가 약간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 뉴스플로우 점검하면서 내 시장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늘바라기님께서는 항공주 고고 하셨는데 항공주가 드디어 이륙을 아주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 방송부터 하면서 리오프닝주에서 조금 더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항공주가 선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표를 몰아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가항공사 위주로 해서 좀 가능성을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늘바라기님께서는 어떤 종목 점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목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네, 다른 종목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고업님께서는 김민준 쌤 제일 예리하심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얘기해 주셨는데 김민 전문가님께서 조금 마음의 저희 평화를 찾게 해주시고 네, 떠나셨습니다. 이분 또 만나보고 이분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윤여민 FP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제 스튜디오 문 앞에서 만났는데 FP님께서 저한테 먼저 속보를 날려주셨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요? 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장이 놀랐다가 약간은 그래도 조금은 진정이 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대외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반등 정말 더 즐겨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의구심이 들고 이렇습니다. 반등에 대한 신호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은 좀 금리 인상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 사실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 최근 몇 주 동안 지금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언론의 좀 향방이 좀 잠깐 이제 좀 방향성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런 좀 속보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좀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화협정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EU부터 시작해서 서방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에 대해서 이제 해주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계약서, 그렇죠? 이런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힘겨루기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이에서 오히려 당사자들만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 지역적 리스크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노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채권이라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쟁이 안 난다에 좀 많이 제가 볼 때 좀 베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좀 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생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근본적인 시장의 이유가 있었죠. 지금 금리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해결이 좀 될 것 같은,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좀 하나의 일회성 좀 악재로 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정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술적 반등으로서의 어떤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념인 FP의 멘트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보면서 네, 차분하게 대응하자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조금 더 저희가 냉정하게 네, 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 종목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 중소형주 대응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최근에 안 봐드렸던 종목 위주로 해서 조금 골라봤는데 이번에도 골드퍼시픽 저희 베네치아님의 종목입니다. 진단쇼에서는 제가 맞고 처음 봐드리는 종목인 것 같은데 골드퍼시픽이 많이 밀렸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1230원대, 비중 10% 들고 있습니다. 1145원 현재가 나오고 있고 골드퍼시픽이 이게 뭐 일종의 변동도 큽니다만은 분봉 단위로도 변동이 큰 종목이어가지고 대응의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1012% 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뭐 14일에는 또 두 자릿수대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응의 난이도가 높은 거 맞나요? FP님 이게 뭐 초보자분들이 가져가시기에는 쉽지 않으신 종목일 것 같아가지고 골드퍼시픽의 포인트는 치료제인가요? 경구용 치료제인가요? 일단 이 종목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뭐 치료제, 뭐 진단 쪽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이제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자회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회사죠. 이제 신약개발사의 이제 APRG가 지금 지난달 25일에 지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이라는 이제 소식과 함께 좀 인상 이상 관련된 부분들은 적응증 확대한다는 추진이 좀 나오면서 제가 그때는 좀 주가가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이하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약간 동전주처럼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흔들림이 좀 있는 종목들, 좀 이러다 보니까 좀 개인분들의 어떤 이제 좀 투자를 하시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좀 평단가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 시마다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리오프닝이 정말 대세인 것 같은데 저희 FP님께서도 그쪽으로 네, 방향 전환 함께 또 권고해 주셨습니다. 베네치아님, 네, 참고해 주세요. 오늘 첫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대응장에 조금 마음 놓이셨어요? 시청자님 대응하시면서 어떠세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빛이 안 들어오고 계시군요. 예.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마크로젠. 마크로젠.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36,000원에 30%예요. 36,000원이시면 매수 시기 언제쯤이세요, 총장님? 아이고, 언젠가도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또 막연하지 언제쯤부터 들고 있었나 깜깜할 정도로 해서 보니까 꽤 되신 것 같으세요, 보유 네, 기간이. 몇 개월 됐어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 없으셨어요? 들고 계시면서는 한 번도? 계속 예, 밀렸습니까?
그쵸? 네, 그럼 계속 작년 여름 흘러내리는 게 정도 네. 예, 들어가신 상태신 것 같고 지금은 어떤 부분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좋을지 어떤 고민하고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실적도 괜찮다고 그러고 몇 음. 번 상담을 아,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들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3만 네네. 원 넘어서는 그때 전화 주라고 했는데 예예. 아, 저희한테 받으신 거 맞으세요? 3만 원 이상 되면 다시 네. 연락 AS 해주신다고. 예, 몇 3만 개월 원, 됐어요. 네. 예. 3만 원이 아직 도착은 안 됐습니다만은 기다리시기 너무 힘드세요? 지금 상태가? 아니 이게 네. 뭐 자꾸 내려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음.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네네.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망설여지시고. 되는 건지. 네. 특히 또 반등 강해서 요즘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가 종목들도. 예.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조금 있으실 것 같고 이 손실을 좀 메꿀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있는 종목인 건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수영자님. 예, 부탁합니다. 네, 마크로젠으로 거의 10,000원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세요. 지금 26,000원대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좀 미덥지가 않으신 상태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는 10% 정도 고개를 들긴 했는데 글쎄요, 이 종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실을 정말 보고 싶지 않다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의 인내심의 한계가 살짝 뉘앙스가 느껴지시긴 하셨거든요. 어떤 좀 대안을 주실 수가 있으실지 올라올 포인트는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실적이 좀 나왔죠. 지금 어제 좀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지난해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주가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 부분에서 좀 상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외 바이오칩 분야의 어떤 매출 확대가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된 뭐 진단 키트 쪽도 좀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진단 사업, 그러니까 또 이제 유전자 검사 관련된 측에서 또 이제 이 코로나19를 떠나서 이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관련된 부분도 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 자체는 좀 코로나19의 좀 테마에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모습. 그리고 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물량이 좀 약간 잠긴 듯한 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마 그 일전에 상담하셨을 때 이런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좀 다변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사업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숙제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 유전체 분석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본부를 좀 신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시장 공략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에 좀 색채가 많이 묻어있긴 합니다만 이제 유전자 관련된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할 것으로 영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지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뿐만 아니라 유전체 그다음 뭐 DNA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의견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리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을 보신다는 관점보다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만 원 이상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씩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약간 좀 세력주의 좀 느낌이 납니다. 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한 번은 좀 반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수익보다는 조금 이제 손실을 좀 줄여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좀 3만 원 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또 진단 받으셨던 내용과 좀 비슷하게 결론이 나왔는데 3만 원이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반등의 한계치이지 않을까라는 전략이 나왔어요, 수영자님. 네, 네. 그러면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4만 원이요?
네. 네, 지금 3만 원 얘기해 주셨잖아요, FP님. 네.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기다린다면 4만 원 얘기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시청자님?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3만 원을 넘어가면 한 3만 6천 원 정도부터 또 매물대가 좀 모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좀 핸들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모멘텀이 좀 얼마큼 나올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추가적인 어떤 최고 실적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색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런 색채를 벗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혹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다른 쪽에서 좀 상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 없다 참 저희가 그 가격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기 힘드십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지금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비중 많으시니까 좀 조절하는 데 포인트 두시면서 손실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는 거 주력으로 좀 전략 방향 잡아주세요. 손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크로젠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다만 또 저희 게시판에서는 팔아야 손실 아닐까요? 이렇게 러브스키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정말 또 명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손실을 줄이는 것도 너무 좀 땡큐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화들짝 겁나가지고 저희 워로님께서는 주식을 파셨대요. 아까 속보 왔을 때 저 윤수장 김시호님께서도 괜히 판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와렌 버핏님께서는 우크라이나가 선제 공격을 할 리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조작했다면 모를까? 이렇게 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해프닝으로 조금 끝났으면 하는 바람 함께 또 가져보게 되면서 그래도 빨리빨리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도 굉장히 손 빠르신 것 같은데 워로님과 김시호님이 또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봐드릴까요? 다음은 조주식 대박님의 시젠으로 넘어갑니다. 시젠이 요즘에 안 좋죠. 네, 시젠이 71,6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나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안 올라가서 걱정입니다. 손절해야 맞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손절 고민을 하실 정도로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56,600원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48,200원이 신저가인데 작년에 났던 신저가입니다. 다시 그 근처로 밀려나게 되면서 요즘에 국내에서 지금 진단키트 허가받은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과도 상당히 대비되는 움직임 나오면서 반토막이 더 난 상태에 116,400원까지 갔던 종목에 골이 상당히 깊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좀 봐주세요, 시즌. 사실 이제 좀 힘든 상황입니다. 뭐 계속 지금 나오는 종목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연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제 리포닝 관련된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좀 많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작년부터 2020년부터 좀 벌어들인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지금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진단 키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약간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결국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모멘텀, 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쪽에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수출 공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결국 이제 그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좀 확장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로 이제 잡히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시마다 조금씩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좀 종목을 비중을 줄이시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좀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도 좀 아쉽지만 좀 그렇게 좀 트레이딩 관련된 어떤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종목 진단해 주시면서 기승전 리오프닝 쪽으로 가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또 희망 고문만 하는 종목을 들고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진단 오늘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시즌도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내가 빨리빨리 조금 더 스피디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열심히 물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명대로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네, 조주식 대박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시장이 제가 시작할 때 하고 중간에 하고 볼 때마다 지수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1시간 동안 변동 너무 크게 나오는데 거래소가 거의 회복되네요. 상승폭을 다시 만회가 됩니다. 네, 0.8% 오름세 나오고 있고 2,751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훈련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수류탄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러시아 측의 입장이고 그냥 단순히 훈련에 불과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에서 내시장 움직임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보다 이 얘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 전해드리면서 저희 종목 봐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저희 수수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처리하기 힘든 종목들을 FP님께 많이 조금 요청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신저가 나온 엔지캠 생명과학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73,100원이세요. 오늘 현재가는 33,400원 나오고 있고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구주주 청약이 있는데 해야 될까? 이거 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급락하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끝없는 정말 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146,000원에서 고가 나왔거든요. 너무나 큰 손실에 이거 손실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종목 교체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그 테마와 좀 아닌 걸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유증 관련된 부분에서 좀 대규모 실권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나오면서 좀 우려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일자 발행가액이 지금 한 57,000원 정도야. 57,000원인데 지금 현재 값은 너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제 유증 자체가 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은 좀 급락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쪽에도 좀 연관이 있지만 급성 방사선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좀 다른 쪽으로도 좀 이제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지캠 생명과 같은 경우는 28을 이용해서 치료제 관련된 쪽 특허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희귀질환 이런 쪽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는 지금 투심이 좀 많이 얼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 이제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신약 관련된 종목들 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40-50% 지금 다 주가가 부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등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약바이오는 오를 때 한 번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내려갈 땐 또 한없이 내려가고 좀 기다림이 긴 이런 좀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이제 좀 드라마티컬한 상승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필수적인 포트에 좀 필수적인 어떤 섹터긴 합니다만 비중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은 좀 이런 좀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의 50% 이상 지금 제가 볼 때는 손해가 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제 손절을 하라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 정도 되긴 합니다만, 이에 따라서 일단은 이 20%를 일단 좀 놔두시고, 다른 지금 80%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내시면서 좀 상대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코로나19 섹터에 좀 묶여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신약 관련된 쪽으로 좀 이제 모멘텀이 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반대갈 수 있는 기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 이런 거는 좀 참여하지 마시고요. 현재 물량으로 조금 홀딩 하시면서 이제 좀 반등시마다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지고 계신 평단가보다는 지금 한 4만 원, 5만 원 이 정도부터 지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스캠 생명과 얼마나 또 들고 계신 분들 금신 걱정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은 일단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워낙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그 답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편백나무님께서 강원랜드 올려주셨는데 요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답을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공략을 한다면 포인트 뭘로 잡아야 됩니까? 그 힌트까지 종목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2년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지금 실적이 많이 박살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좀 섹터 종목 중에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여행지에서 해외여행, 그 다음에 카지노 같은 종목들이 아닐까 좀 싶고,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덜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좀 해외 여행 쪽에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여행 쪽에서 뭐 하나투어, 또 카지노 쪽에서 뭐 롯데공항 개발이라든지 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많이 재무제표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더 V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 힌트 잘 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현민 FP의 진단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또 투자 힌트까지 저희 얻어봤습니다. 마그마님께서는 점심 드시고 커피 먹고 좀 여유 있게 계시다가 갑자기 뭐 훈련시키는 기분인 것 같다고 회장의 변동이 커가지고 조금 정신없다 이렇게 얘기 또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들이 뭐 그렇게 반응이 급변하게 나오는 게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다가 이것도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는 조금 더 탐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금 잘 방어하고 지키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시다면은 똘똘한 종목을 잘 골라내는 그러니까 종목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장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또 성심성의과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내일 기회 있으니까 내일 또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오늘의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 전달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마감까지 변동 큰 시장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대응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